자, 생명과학 2 10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는 우리가 세포 호흡과 광합성이라는 물질대사 단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세포 호흡과 광합성, 이게 가장 큰 두 개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세포호흡 다음에 이제 발효라는 좀 익숙한 개념이죠. 발효에 대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직 시험 문제 많이 못 냈는데 시험이 또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미뤄져도 6월 3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4일, 5일 이렇게 보는데 3학년은 시험 보는 과목이 워낙 많아서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을 뭐 하루에 3과목, 4과목씩 봐야 되니까 미리 시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마지막 학기 시험을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등교 계약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다가 문제 낼 게 너무 많으면 문제 낼 게 너무 많아서 뭐 좀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뒷부분 광합성 단어는 진도는 나가더라도 우리가 등교 계약 한 다음에 아마 광합성을 나갈 것 같은데 진도는 나가더라도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었죠. 생명과학 2는 이미 좀 진도를 좀 많이 빼놓은 다음에 뒤에 가서 안 한다. 안 하고 이제 2학기 때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세포호흡과 광합성 중에 원래 광합성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왜냐면 아마 우리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우리 선배들이 배운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광합성부터 나온 책이 많아서 선생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세포부터 시작하길래 그냥 어차피 둘 다 하는 거 세포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 끝날 때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대단원 마무리하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등교 계약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등교 계약 한 다음에 문제를 선생님이 등사를 해준 다음에 풀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등교 계약 후에 우리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금요일에 문제 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좀 쉽게 다양한 문제를 쉽게 퍼오려면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뭐 개념 완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퍼오려면 사실 약간 저작권이 좀 그래요. 선생님 거기다가 유튜브에 올리죠. 그러면 좀 그래요. 뭐 교육용으로 쓰긴 해도 너무 전체를 막 여기저기 걸 다 이렇게 해오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양해 부탁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한 다음에 등교 계약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개념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합성 전에 이제 세포호흡에서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두 세포소기관을 비교하자. 그래서 우리 이미 앞단원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외막과 내막으로 이루어진 이중막이다. 이중막. 이중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 이중막이었던 게 뭐가 있었죠? 미토콘드리아 말고 엽록체 말고 또 뭐가 있었지?
그쵸. 핵이 있었죠. 핵. 핵도 이중막이다. 그리고 외막과 내막은 막 사이 공간을 두고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든 엽록체든 있을 때 이게 외막이면 빨간색이 외막이면 검정색 얘가 이제 내막이라고 이렇게 안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파란 부분 요 공간을 막 사이에 있네. 그래서 막 사이 공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따로 명칭을 안 만든 게 다행이에요. 그죠? 내막은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서 주름을 형성하는데 이를 크리스타라고 했었다. 크리스타라고 했었다. 그리고 내막 안쪽에 이렇게 액체로 막 차 있는 이 공간을 기질이라고 했다. 기질. 그래서 엽록체 뒤에서 하겠지만 엽록체의 기질을 스트로마라고 했었다. 스트로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에 대해서 배우죠. 세포호흡에서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의 부분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이제 내막이 있어요. 내막. 내막이 제일 중요하다.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세포호흡에서 중요하다. 전자전달에 필요한 효소나 ATP 합성 효소와 같이 ATP 합성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막단백질이 분포해서 ATP 합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자전달계라고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게 이제 내막에 있다. 내막에 전자전달계가 있다. 여기 내막 바깥 공간은 막사이 공간이다. 그럼 여기에 이 그림에 생략된 건 외막이 생략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질은 뭐 내막 안쪽에 액체로 차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 있어서 유기물이 분해된다. 우리가 세포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유기물 분해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이화 과정이었어. 이화 과정. 이화작용 막 이렇게 했었죠. 이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분해의 과정이고 유기물이 분해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유기물이 많이 분해가 되겠죠. 요게 이제 기질이다. 기질.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엽록체는 일단 똑같이 이중막 구조이다. 그리고 평평하고 서로 연결된 주머니 모양의 구조인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쌓여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듯이 이 하나가 틸라코이드다. 이 틸라코이드가 동전을 쌓아 놓은 것처럼 겹겹이 쌓인 이 구조를 그라나라고 한다. 그라나. 이 구조를 그라나라고 한다. 하나는 틸라코이드다. 내막 안쪽에서 이 틸라코이드 제외한 나머지 공간인 기질이죠. 이 기질을 스트로마라고 한다. 만약에 문제에서 스트로마를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기질이라고 썼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 기질을 명명하는 걸 스트로마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야. 3학년 4반에 가면 좀 똥똥하고 안경 쓰고 아닙니다. 또 이런 애를 찾아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누굴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이러는 거예요. 예시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라나는 결국 틸라코이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틸라코이드 막에는 우리가 세포호흡이나 광합성이나 이 대부분 효소들이 주로 작용하는 효소들이 막에 막혀 있어요. 막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할 때 단백질의 기능을 할 때 효소작용을 한다. 막단백질의 기능 중에 효소작용을 한다라고 써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각 틸라코이드 막에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 그리고 전자 전달에 필요한 효소, ATP 합성 요소들이 분포해서 빛 에너지를 ATP로 전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부분 그라나에서 우리가 아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로마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우리 뒤에서 광합성 배우게 되면은 알 수 있어요. 그라나 다음에 이제 스트로마 이렇게 외우면 참 좋아. 그라나, 스트로마 이 순서로 그냥 외워놓으면 편해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이 뭐였지? 비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산소를 써가지고 산소를 생산해서 하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래서 결국 광합성의 목적은 포도당 합성이에요. 포도당 합성. 그 포도당 합성하는 그 최후의 단계를 스트로마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공통점은 이중막이다. 그 내부에 막구조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자체 DNA와 리보솜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가 증식과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는 전자 전달에 필요한 효소가 있대요. 여기 전자 전달에 필요한 효소, 그리고 여기도 전자 전달에 필요한 효소가 있다. 그 대신 이제 위치가 좀 다르죠?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에 있고 엽록체에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내막에 안으로 접혀서 접힌 그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했었고, 크리스타 구조라고 했었고, 그리고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얘는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기물의 화학에너지가 ATP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소리를 그리고 엽록체는 이중막 이외에 또 다른 막 구조가 발달해 있다. 우리 엽록체 여기 보면은 그라나 스트로마가 주로 기능을 한다고 했고, 내막 안쪽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지, 외막과 내막에 대한 기능은 거의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외막과 내막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외막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 외막을 거의 없는 걸로 취급해도 될 만큼 세포호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세포호흡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하고 싶은데 쉽게 하려면 덜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더 아는데? 나는 이 중간 과정도 아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이해할 때는 훨씬 편할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중간 과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모르면 답답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이게 뭐지?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런 의구심이 안 들고 넘어갈 수도 있어. 의구심이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는 건 또 아니야. 그래서 이 세포호흡이나 광합성 파트를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어떻게든 외워가지고 문제는 풀겠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이게 뭔지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그때 앞에서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단어를 어떻게 보면은 납득하는 거죠. 자신이 납득하고 넘어가면 조금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다들 쉽게 하면 좋고, 혹시나 해서 이 세포호흡에서 이제 성취 기준은 세포호흡 과정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발효와 산소호흡 차이를 알고, 또 발효를 이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대. 또 하겠죠. 발효 이용한 사례 너무 많죠, 우리.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생투인데도 이런 걸 하라고 하니까.
세포호흡의 개요. 세포호흡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포도당을 분해한다. 분해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는 이 에너지 형태가 ATP죠. ATP입니다. 주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의 주로 ATP는 아니겠죠. 주로는 이제 열 에너지겠지, 열. 근데 우리의 목적은 ATP죠, ATP. 그래서 포도당이 포도당과 같은 경우는 유기물, 꼭 포도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거의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으로 반응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러면 이 분자 구조식을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죠. 포도당, 산소, 물, 이 정도는 알아야죠. 분자식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O2, H2는 알잖아. 포도당만 외우면 되긴 하는데, 못 외우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포도당과 산소와 물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이제, ATP의 형태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산화와 환원에 대한 이제 단어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왜 이 단어를 많이 쓰냐면, 우리 여기서 방금 앞에서 했었죠. 전자 전달에 필요한 효소. 엽록체도 전자 전달에 필요한 효소. 그랬죠. 전자 전달이라는 건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 산화됐다. 산화되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소는 환원돼서 물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보다 너희들이 훨씬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이 세포호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요. 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분이 있죠. 그분 다들 그분이 있죠. 그분 죽으면 만나는 그분.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알라 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정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계인데 이 빈칸에 있는 거예요. 해당 과정 첫 번째 1, 2, 3번이 순서예요. 해당 과정. 그리고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다. 이 TCA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피로부산이 산화돼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세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단계를 쓰시오 라고 하면 해당 과정,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단계로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로부산의 산화를 안 썼어. 그러면 이제 0.5점을 깎던지 이렇게 부분 점수를 주겠죠.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온다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 해당 과정은 우리가 이 한자 좋아하겠죠. 이거가 발견된 게 거의 우리나라 이제 광복맞이하고 거의 이때쯤 일제시대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생물학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한자가 많습니다. 사실 그 옛날 사람들 한자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분해할 해자야. 분해한다 해. 당은 포도당 우리 탄수화물 당 포도당 과당 젖당 이런 거 그 당.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자의 포도당 우리 포도당 탄소 몇 개? 6개. 6탄소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분해된다. 그러면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면 피로부산은 몇 탄소? 당연히 3탄소. 이렇게 반으로 분해되는 과정이 해당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반응식이에요.
전체 반응식이 아니고 순 반응식이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한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충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포도당이 피로부산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두 개의 ATP가 생성되고 그 두 개의 NADH 플러스 EH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선생님이 그때 얘기 한번 NAD, FAD, NADP 얘네들 조효소 애들이 나왔을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NAD는 얘는 참 특이한 애예요. 그래서 얘는 이상하게 NADH 이렇게 되잖아. NADH인데 뒤에 수소이온을 하나 더 끌고 다녀요. 분자 구조식을 찾아봐도 막 고리 모양이 막 이렇게 돼 있어. 나도 당연히 못 그리지. NADH 같은 거 어떻게 외워서 그리겠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분자 구조식도. 신기한 친구야. 이게 화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그냥 NADH는 NADH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거든 항상. 그리고 NADH 플러스 H 수소이온이 하나 더 쫓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반응에서 나타나는 양이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면 양성자 두 개가 이동한 걸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생물에서는 수소이온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해서 환원될 때 전자도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아니 수소가 전자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자유전자 같이 이동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 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화학을 너무 좋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면서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반으로 쪼개지면서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 플러스 H가 생성된다. 그래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입니다. 뒤에 수소이온 왜 안 쓰셨어요? 이거 안 써도 그냥 관용적으로 이해해 줍니다. 그럼 저도 안 써도 되나요? 쓰지 마세요.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안 써도 봐줍니다. 왜? NADH는 그냥 무조건 끌고 다닌다니까? 무조건 끌고 다니는 를 굳이 뭐 하러 쓰겠어? 그치? 그래서 당연히 쓰면 정확하죠. 쓰면 정확한데 안 써도 뭐. 그 대신 이제 반전은 FAD는 아니다. 뒤에 나오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반으로 분해가 되면서 두 분자의 ATP와 두 분자의 NADH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에너지가 해당 포도당을 반으로 쪼갰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에너지가 나왔어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소를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겠지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물은 근본적으로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작은 차이도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가 다르네. 그러면 흐뭇해 한다고. 생물 하는 사람들은 변태 같죠. 그래서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럼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미토콘드리아까지 오지도 않은 거야. 세포 미토콘드리아가 한다면서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오기 전에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이미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옵니다. 그 오는 게 이제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예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된 후에 산화된 후에 TCA 회로를 거치면서 이산화탄소로 완전 연소 분해되는 과정이다.
완전 연소지, 완전 연소. 이산화탄소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낯선 것은 TCA 회로라는 것, 그리고 아세틸코에라는 것. 낯설죠? 이 아세틸코에라는 건 아세틸기라는 게 있어. 아세틸기. 기가 붙었어. 기가 붙으면 작용기겠죠. 작용기. 우리가 화학에서 배우나? 우리 했잖아.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이런 거 했잖아. 그런 거 하고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 아세틸기라는 작용기가 있는데 그 작용기가 조효소 A. 조효소는 했죠. 그러니까 앞에 단원을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안 하면 뒤에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는 거는 효소 이렇게 다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앞에 단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조효소 A, 조효소, 도와줄 조자겠죠, 당연히. 도와주다를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코오퍼레이터, 코워커 하잖아, 그지? 코워커, 조력자. 그리고 협동하다.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할 때 그 코야. 이 접두어. 이 접두어 코가 조효소의 그 코예요. 조효소를 코 엔자임이라고 한다고 했었어. 사실. 다 이유가 있죠. 이런 얘기 할 때. 코 엔자임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 CO 를 조효소로 읽습니다. 조효소 중에 그냥 A야, A. 어떤 효소는 뭐야?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이름을 그냥 내가 지어주면 돼요. 그 이름을 A라고 지은 거야. 그 조효소 역할을 하는 A. 그래서 조효소 A. 조효소 A에 아세틸기가 붙어 있는 것을 아세틸코에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아세틸코에이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제가 알아야 돼요? 아니요, 몰라도 됩니다. 여기 텍스트 써 있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는 내가 또 필기를 하면서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궁금할까봐.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가 요번에 이 단어는 좀 많을 겁니다. 이때 생성되는 에너지는 2개의 ATP와 8분자의 NADH 그리고 2분자의 FADH2가 만들어진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ATP 하나인데요? NADH 4개인데요? FADH2 1개인데요? 왜 다 더 많게 하셨어요? 우리 피루부산 여기 한 분자야. 피루부산 한 분자가 피루부산 산화돼서 TCA 회로 들어가면 여기에 써있는 반응식처럼 한 분자의 ATP, 4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위에서 포도당,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이 이렇게 하나의 장치라면 여기 넣어준 게 뭐야? 지금 포도당이야. 포도당. 그럼 나오는 거는 뭐야?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하고 ATP겠죠? 에너지. 이 중간 과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이거 처음과 끝밖에 없는데 중간 과정 하고 있는 거야. 해당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어요. 몇 개 만들어졌어? 2개 만들어졌어요. 2개. 그러면 TCA 회로,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2번 일어나야 되는 거야. 2번. 이해되지? 지금 탄소 6개짜리인 포도당을 넣어줬어요. 그럼 피루부산은 탄소 3개예요. 탄소 3개. 얘가 2개 만들어져요. 그러면 피루부산이 산화되고 TCA 회로를 도는 게 피루부산 하나. 그러면 2번 돌아야 2분자의 피루부산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혹시나 선생님 설명이 너무 구태의연하게 자세하신데요? 라고 생각하면 말을 해줘요. 그럼 좀 스킵할게. 진도도 빨리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소,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구나. 생성된 에너지 이렇구나.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장소다, 장소. 산화적, 이제 마지막으로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서 생성된 이 NADH와 FADH2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 전자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이야. 전자를 전달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개라고 붙은 거예요. 이 전자전달계에 고에너지 전자를 전달하고. NADH하고 FADH2가 우리 뭐였어? 위에서 환원된 거였어. 전자를 얻은 애였죠. 그럼 그 전자를 전자전달계에 준다. 주면 이 전자가 이제 전자전달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뒤에 가서 하는 그걸 하면 ATP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이 나옵니다. 뭐 지금 이 반응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ATP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몇 개가 되고 개수가 되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호흡은 크게 세 단계다.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단계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포호흡의 과정이에요. 세포호흡 과정. 해당 과정부터 시작하겠죠. 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한 분자의 포도당이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칩니다. 그 여러 단계를 다 배우진 않아요. 여러 단계 거쳐가지고 결국 아까 방금 했듯이 두 분자의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앞에 이제 순반응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순반응식을 보면 알겠지만 산소가 이용되지 않습니다. 세포호흡에는 산소가 써야 되는데, 근데 세포호흡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래서 왜냐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게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해당 과정을 또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ATP를 쓰는 단계? 소비하는 단계로 나누고, 그 뒤는 ATP를 생성하는 단계로 나눕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보면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당 두 분자의 ATP를 소비해서 과당 2인산으로 활성화시킨다. 활성화한다. 요 활성화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응시키기 위해서 뭐 들뜨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질을 활성화 빼고 그냥 과당 2인산으로 만든다, 뭐 전환시킨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뭐 활성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우리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요. 포도당에 두 개의 ATP를 써요. 두 개의 ATP를 써서 과당 2인산을 만들어준다. 포도당도 6탄당이고 과당도 6탄당이었어요. 우리 단당류 앞에서 했었잖아, 그지? 단당류 할 때 포, 과, 갈,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거 3개 했었잖아. 얘네들이 다 6탄소야. 구성 원소 똑같아요. 구조만 달라요. 구성 원소는 좀 다를 수 있죠. 탄소 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조가 좀 다르고 막 그래. 뭐 OH가 뭐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이제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이성질체. 포도당, 과당은. 그래서 포도당에 중간 과정이 또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3개나 있지. 중간 과정인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여기 과당 2인산이잖아. 2개 붙어서 2인산이야. 과당 2인산. 2개 붙어서 2인산이고, 2개 붙었어. 그럼 ATP에서 ADP로 될 때 인산 하나 나오죠? 근데 인산 2개가 필요해. 그래서 2개의 ATP를 썼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과당 2인산을 외우던,
두 개의 ATP를 외우던.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ATP 소목이다. 우리가 참 넌센스한 게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ATP를 써야 돼요. 참 그렇지. 그래서 ATP가 아예 0이면 세포 호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TP 두 분자가 쓰이면서 포도당이 과당 2인산으로 활성화된다. 이 과당 2인산은 바로 3탄소 중간산물 두 분자로 쪼개진다. 탄소, 이 검정 색깔 탄소 개수야. 이 3탄소짜리로 쪼개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NADH 해가지고 NADH가 NAD 들어가서 NADH 생성되고 수소 하나 떼주고 반대쪽도 수소 하나 떼주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 다 지워볼까? 이건 뭐지? 이거 훨씬 빠르구나. 얘하고 똑같죠, 지금? 얘하고 똑같죠? 위에만 보면, 이 위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써보면, NADH, 한 분자 NADH하고, 두 분자 ATP가 생성됩니다. 그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ATP가 생성되는데? 이러면 오세요. 오면 선생님이 풀 패스웨이 경로를 뽑아줄게. 그러면 두 개니까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러면 두 개의 NADH하고 짧게 쓸게요. 그리고 4개의 ATP가 생성된다. 근데 처음에 두 개의 ATP를 썼다. 다 더하면 두 개의 NADH와 두 분자의 NADH와 그냥 개라고 얘기하는 게 좀 짜증나도 참아줘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 두 분자의 ATP가 이제 생성되는 게 해당 과정이다. 그리고 최종 반응 산물은 피로부산이다. 피로부산. 최종 분해 산물은 피로부산이다. 피로부산. 해당 과정 알겠죠? 해당 과정은 포도당을 처음에 두 분자의 ATP를 써서 과당 2인산으로 만들어준다. 그 과당 2인산을 바로 이제 삼탄소를 가진 당으로 전환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NADH 한 분자랑 두 분자의 ATP가 생성되는데 우리가 6탄당에서 3탄당으로 나눠졌잖아? 그럼 나눠진 게 곱하기 2 두 경로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총 2개의 NADH와 4개의 ATP가 생성된다. 근데 순 생성량은 2개의 NADH와 2개의 ATP다. 여기서 말장난 요소 하나 있죠.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이 다릅니다. 그죠? 마이너스 요거 처음에 쓴 건 생산량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우리 그때 했던 거 있잖아. 자연 속의 인간 생명과학원 맨 마지막에서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화학적으로 여기서 생산된 양만 구하면 4개 ATP가 생성된 거야. 근데 두 분자를 썼으니까 처음에 꿔서 쓴 거 아니야? 빌려서. 그래서 순 생산량은 2개의 ATP다. 온라인이라서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해당 과정이 끝난다. 해당 과정이 끝나서 생성되는 물질은 피로부산이다. 피로부산이다. 이 피로부산은 이제 앞에서 했듯이 산화와 TCA 회로를 거치게 된다.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 생성된 피로부산은 산소가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된 다음 TCA 회로를 거쳐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그러면 피로부산이 산화되면은 생성되는 물질은 아세틸코에이다. 그래서 피로부산의 산화,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온 피로부산은 탈탄산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겠죠? 이산화탄소 하나 떼져요. 그러면 피로부산 탄소 3개짜리였어. 탄소 하나 나갔어. 남은 건 탄소 2개가 남는다. 그래서 아세틸코에는 2탄소입니다. 2탄소. 이게 뭐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TCA 회로도 해야 되고, 이 탄소의 개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 탄소 자체가 우리는, 탄소는 곧 에너지잖아, 에너지. 그래서 민감해 합니다. 그리고 탈수소 요소의 작용으로 NADH가 생성됩니다. NADH 되게 중요하지. 고에너지, 나의 프레셔스한 이 NADH. 다 에너지라고. 이 에너지 나중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NADH가 한 분자 생성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넘기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조효소 A, 코에이와 결합해서 아세틸코에이가 된다. 이때 피로부산에서 방출된 수소 이온과 고에너지 전자를 NAD 플러스가 받아서 NADH로 환원된다. 즉, 한 분자의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산화되는 이 과정에서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호흡 방출되고 한 분자의 NADH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피로부산 산화한 결과물은 아세틸코에이다. 이 아세틸코에이가 그러면 이 TCA 회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TCA 회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TCA 회로는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피로부산이 세포질에 있던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피로부산이 산화된다. 방금 했던 과정이 이거예요. 이 과정이 앞에 나온 과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로 들어간다. TCA 회로가 뭘까? TCA 회로의 약자는 트리시트르산 회로예요. 트리시트르산 회로. 맞지? 맞을 거야. 이 시트르산에 이 산이 애시드. 그래서 A가 그거고, 시트레이트. 또 안 궁금한데 하지 나는. 시트레이트. 이게 시트르산이야. 시트레이트. 애시드.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크랩스 회로, 크랩스가 발견하셨나? 그럴 거야. 뭐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명칭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 TCA 회로를 거쳐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된다. 이 회로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르산이야. 밑에 보면 알겠지만 아세틸코에이가 들어가서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이 시트르산이에요.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를 영어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TCA 회로 이렇게 약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세틸코에이가 옥살아세트산, 이제는 여기 있는 물질은 다 낯섭니다. 이 물질은 다 낯설어요. 다 외워야 돼. 처음 보는 거 다 외워야 돼.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여기는. 옥살 아세트산이 아세틸코에이와 결합해서 시트르산이 된다라는 건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암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이가 옥살 아세트산과 결합해서 시트르산이 되는 반응으로 시작해서 여러 반응을 계속 거쳐서 결국 다시 돌아서 옥살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
결국 돈다. 그래서 회로라고 합니다. 회로. 우리가 이제 사이클, TCA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서 다시 처음에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TCA 회로에서는 탈탄산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여기 이산화탄소 방출되고, 처음에 여기는 뭐 TCA 회로는 아니니까 이렇게 방출되죠. 그러면 방출되고, 탈수소 요소의 작용으로 수소이온과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돼 가지고 얘네들은 NADH가 3개, 그리고 FADH2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 또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가 생성된다. 즉, 한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를 거치면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 방출되고, 한 분자의 ATP, 세 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가 생성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다시 처음에 훑어줄게요. 우리 피로부산 전에 뭐였지? 포도당이었지. 포도당. 전에 포도당이었어. 포도당이 한 분자가 분해되면 피로부산 몇 분자?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 했다. 두 분자. 그럼 아세틸코에이도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회로 여기 다 2 곱하라는 게 아니고, 두 번 돌겠죠. 두 번.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가 한 번 돌고, 두 개니까 한 번 더 돌고, 그러면 처음 한 번 돌 때 생성되는 물질 양이 이거야.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러면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 두 분자의 ATP, 그리고 6분자의 NADH, 그리고 한 분자의 FADH2가 생성된다. 아니, 두 분자지, 두 분자의 FADH2가 생성된다. 요게 이제 포도당 한 분자가 TCA 회로를 돌았을 때예요. 여기다가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라고 했잖아, 우리가. 피루부산의 산화되면 NADH가 생성된다. 이거 그냥 넘기지 말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이 NADH를 더하면 됩니다. 왜 지금 여기 하나인데 왜 두 개 써요? 두 분자 피로부산이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이로 됐다. 한 분자의 피로부산이 한 분자의 아세틸코에이로 될 때 한 분자의 NADH가 생성된다. 그러면 두 분자는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이가 생성되고 두 분자의 NADH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더한 게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를 겪으면 이렇게 완전 산화가 되면서 고에너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정리 좀 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우리 세포호흡 정도는 하고, 이렇게 등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벌써부터 막 설레지, 계약하는 생각에. 후회도 되겠고, 공부 좀 많이 할 걸, 이 시기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4시, 맨날 이제 4시 반은, 4시 40분, 뭐, 4시 40분에 끝나면, 그때 공부하면 돼.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학교 다니기 어렵지, 니네, 통학하기가.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시간